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동료 의원끼리 부적절한 관계 논란으로 시작된 김제시 의회의 내분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민은 아랑곳하지 않는 의원들의 태도가 계속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임시회가 열린 김제시의회 본회의장. 그러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중단됐습니다. 전날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에서 뒷전으로 밀린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7월 17일 의장단 선출 투표를 한 불륜 의원을 5일 후인 7월 22일에 공개 고수 투표로 만장일치 제명에 동의한 이유를 밝혀라. 의장단 선거가 끝난 날 무소속과 민주당 의원들이 야합해 만찬을 즐긴 이유도 물었습니다. 민주당의 마 김영자, 정영철 의원과 불륜 문제로 제명당할 처지에 있는 의원과 무소속 의원들이 모여 만찬을 즐겼다는데 그러면서 의장단에 의원 전원 사퇴를 숙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연 무소속 현 의장과 의장단은 뒤늦게 전원 사퇴론을 들고 나온 민주당 의원들의 의도를 의심합니다. 의원 전체가 사퇴를 해버리면 모든 행정이 시스템이 마비가 됩니다. 그건 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의원 전원이 사퇴하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 전원 사퇴 주장은 지금 해필 원구성이 끝나고 나서는지 이해가 안 가고 또 7월 1일 날 또 본회의장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1년의 사태를 지켜본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는 부끄러움은 왜 시민의 몫이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김제시 의회 회의장에서 있었던 당사자 간의 막말과 의장단 선거 파행, 김제시 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밀실 화합, 불륜 의혹, 여성 의원 제명, 뒷거래, 김제시 시민들은 당혹스러움을 넘어 김제 시민인 것이 창피하고 이어 책임을 느끼는 시의원은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들의 요구에도 아랑곳 않고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의원들에게는 김제 시민의 이름으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릴 것이다. 시의원들의 추태와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면서 김제시 의회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올여름 도심 곳곳에서 벌레와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벌레와 매미나방, 노래기 등 벌레들이 도심에 때로 출몰한 건데요. 이상기온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벌레 개체수가 늘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자에 나뭇가지처럼 생긴 벌레가 가득합니다. 흙바닥에도 우수수 떨어집니다. 대벌레 떼입니다. 좀 징그럽죠. 그러니까 의자에 앉았다 보면요. 옷에도 달라붙고 또. 벽면에 노란 알집이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매미나방이 도심의 아파트와 공공시설 등에 낳은 알집인데 한눈에 봐도 혐오감을 줍니다. 지난달 매미나방이 발생한 면적은 6,182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냄새가 고약해 벌레의 스컹크로 불리는 노래기도 경기도와 충청도, 부산 등 도심 곳곳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때 아닌 도심을 뒤덮은 벌레들, 단순한 시각적 불쾌감뿐 아니라 상권에도 실제 영향을 미칩니다. 빵집이니까 애들도 많이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애들도 막 놀래고 그런 영업하는데 좀 지장이 있죠. 벌레들이 전국 곳곳에 도심을 뒤덮은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기온의 영향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지난 겨울 이상기온으로 유충의 수가 급격히 늘었는데 올해부터 비가 자주 내리면서 벌레가 살기 좋은 습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장마 기간에도 비가 집중호우로 내리는 게 아니라 간간히 내려요. 간간히. 그러니까 이 생태계에서 생물들이 살아가기에는 이 습도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습도를 장기간 유지해 주니까.
또 지나친 방제 작업은 오히려 독이 된다며 전략적인 방제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알집을 제거한다, 뭐 성충을 포집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만족스러운 방제 결과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방제 전략이나 이런 방법도 해충의 어떤 습성이나 생태 습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방제 전략을. 대벌레와 노래기 떼는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매미나방의 경우 몸에 닿으면 전신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유충의 부화 속도가 빨라져 작년보다 벌레는 2.6배 늘어나 시민 불편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태풍과 지진,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잊을만 하면 반복되죠. 이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는 재해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지원비만으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현실적인 복구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풍수해 보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을 전국을 강타한 태풍 미탁. 당시 전국적으로 7천여 곳이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강풍과 폭우로 강원과 경북 지역 주택 1,500여 세대가 물에 잠겼고 이재민도 2,5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11곳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9천억 원의 피해 복구비를 투입했지만 피해민들을 지원하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집이 완전히 부서진 경우는 1,300만 원, 반판은 650만 원, 침수된 피해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작 100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어쨌든 간에 나중에 누가 갚든지 내가 죽을 때까지 갚든지 우리가 현재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자연재해 복구의 대안으로 제시된 게 바로 풍수해 보험입니다. 보험료의 최대 92%를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실제 피해 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8천만 원짜리 주택을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개인은 연간 3만 원 정도의 보험금만 내고 집이 완파되면 7,2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5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가 잦아지는 요즘 풍수해 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이를테면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라든지 허리케인 이런 게 워낙 다빈도로 일어나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의식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보험에 가입하지 말라고 해도 가입을 할 요인이 굉장히 큰. 가입 대상도 주택과 비닐하우스뿐만 아니라 상가와 공장시설, 집기 등으로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풍수해 보험 가입률은 전국 단독주택의 20%, 시설하우스는 8% 정도에 불과합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서 국민의 65%가 풍수해 보험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풍수해 보험의 일석이조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정부는 막대한 재난 복구비 투입을 줄일 수 있고 피해민은 현실적인 복구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1,000억이 났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복구를 하려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복구 비용을 보면 3배에서 4배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걸 다 복구 비용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갖다가 보험료를 내주고 대신 이제 일반 국민들이 그걸 갖다 들으면은 정부로도 부담이 적어지는 거고 어떤 그런 풍수의 손해를 갖다 봤을 때 상당한 도움을 갖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풍수해 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지자체 재난담당부서, 주민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정읍시가 향기를 통한 지역 브랜딩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정읍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라벤더 농원이 조성돼 있는데요. 단순히 보고 즐기던 관광에 향기를 더해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이진철 기자입니다. 보랏빛 물결을 배경 삼아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 사이길을 걸으며 매력에 흠뻑 빠지기도 합니다. 이곳에 심은 라벤더만 35만 주,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꽃을 보고 즐기는 것은 물론 향기까지 은은하게 퍼져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기의 그 효능을 보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한 삶, 또 그것이 지역의 향기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고요. 정읍시는 라벤더 이외에도 구절초 등 향기가 나는 꽃을 관광 아이템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봄에 피는 벚꽃을 시작으로 여름에는 라벤더,
가을에는 구절초에 이르기까지 계절을 대표하는 꽃을 주제로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꽃이 진 이후에는 향기를 활용한 치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부가산업도 육성합니다. 인근에 위치한 무성소원과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황토현 전승일 등 정읍이 가진 인문학적 가치도 함께 알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적 정신들이 이 정향에 자연스럽게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정향이, 정읍의 향기가 온 누리에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향기를 통한 브랜딩으로 관광 전략을 잡은 정읍시가 지역 홍보와 경제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국악의 고장 남원에서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상설 공연들이 국악 공연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재개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등 방역 관리 속에 시작되는 상설 공연 현장을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집 예술단 단원들이 전통 예술 공연인 북춤을 선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전통 국악 공연인 굿보러 가자가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시작됐습니다. 무형문화유산에 지역 이야기가 더해진 굿보러 가자는 남원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순회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많은 국민들에게 위로도 전달해드리고 이제 공연 컨셉에 맞게 일상의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원 공연을 시작으로 안동, 경주, 철원, 강진, 진주 이렇게 총 6군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원 국립민속국악원에서도 최근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 단판 공연을 재개했습니다.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객석 띄워앉기 등 방역 관리도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이나 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문화예술이 그 힘든 그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철저하게 방역하면서 공연에 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립국악단도 야간 상설 공연을 재개해 오는 9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료 공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일반인도 50%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6년 동안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시공사와의 유치권 분쟁 때문이었는데요. 지난해 말 가까스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산단 개발이 본격화됐습니다. 고창은 이곳에서 농생명식품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축구장 90개 면적에 달하는 부지엔 풀만 무성합니다. 지난 2014년 7월 시공사들이 사업 부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며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유치권 문제가 가까스로 해결됐고 고창군은 올해부터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수의 일반 산업단지 20만 평이 소송원을 하고 풀밭으로 6년 동안 풀밭 상태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것을 유치권을 해소하고 본격적인 기업 유치를.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침체되면서 산단에 들어설 기업을 찾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결국 고창군은 방향을 전환해 이곳을 농식품 전문 산업단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고창의 농특산품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식품 기업들로 산단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에는 닭고기 가공업체인 동읍팜투테이블과 1,5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군은 앞으로 기업 20여 개를 유치해 일자리 2,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 수산업, 축산업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쓸 수 있는 식품기업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 경제의 연관 효과가 훨씬 커지죠. 그리고 농업, 수산, 축산업도 부가가치가 커지게 되죠. 지난 6년 동안 유치권 분쟁으로 활력을 찾지 못했던 고창 일반산업단지.
농생명식품산업 육성이란 새로운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정읍에서 60대 남성이 위자료 문제로 이혼한 전 부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8일 오전 11시쯤 정읍시 감곡면의 한 야산에서 남녀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와 폐쇄회로 TV 확인 등을 거친 결과 60대 남성 A씨가 전 부인 B씨를 살해한 뒤 곧바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이혼한 이후 최근까지 위자료 문제로 다투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한 만큼 보강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북 지역에서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 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올해 5월 전주의 한 대부업체 대표가 주요 재래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430억 원의 투자금을 모아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는 다른 대부업체 대표가 매달 투자금의 2%가량의 수익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약 96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전북지원은 투자 사기 사건은 전형적인 불법 유사 수신 사례로 터무니없는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기범들은 또 합법적 금융업체와 정상적 금융상품으로 가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인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산 해경은 멸치잡이 불법 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 지 한 달여 만에 18척을 적발했습니다. 불법 조업으로 적발된 멸치잡이 어선은 모두 18척으로 무허가 조업이 8건으로 가장 많고 불법 어구 적재 3건, 선체 개조와 어선 번호판 훼손,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등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은 이들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과 함께 어업인 단체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전북도 교육청이 다음 달 14일까지 학생 운동선수 폭력 피해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대상은 65개 학교 3천여 명 가운데 축구와 농구 등 5개 종목 선수 1,500여 명이며 표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도 교육청은 방문 설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학년별로 선배 선수와 분리된 공간에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실태조사가 학교 운동부 담당 교사와 지도자, 선수 등에게 사전에 전해지지 않도록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운동부 관련자는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전북도 의회를 통과한 농민수당 관련 조례를 두고 농민단체들이 조례안 수정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농민단체들로 구성된 농민공익수당 조례 제정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는 27일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수당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자고 말했습니다. 이대종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지난해 7월 전북도가 농민수당 지급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농민 의견은 논의 자리에서 상실됐다며 농업, 농민에 대한 예산 투입이나 수당 지급을 특혜를 주듯 하지 말고 즉시 농민수당안을 논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북도는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안대로 수당을 지급하면 해마다 600여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농민단체 주장대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면 4배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읍시는 농기계 임대료 반값 혜택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4,715개의 농가가 농기계 5,300여 대를 빌렸는데요. 농기계 임대료 반값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나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창군에 전봉준 장군 동상이 건립됩니다. 군은 28일 6.23 고창군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위원회 창립 총회를 열었습니다. 고창에서 태어난 전봉준 장군에 관한 기념물이 군에는 없었다는 게 이번 동상 설립의 취지입니다. 위원회는 오는 2022년까지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동상 디자인과 설치 위치 등을 논의한 뒤 동상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